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쇼펜하우어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알아봤죠.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었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성향이라던가 본질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변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에고이즘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표출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 에고이즘이 다른 형태로 표출되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경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우리를 결코 진전시켜주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원래 우리의 진짜 성격을 밝혀주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 바로 경험에서 우리가 얻는 어떤 여러 가지 일종의 뭐랄까 체험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상황들이, 그죠? 후회를 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다른 의지를 가졌고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변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지난 우리의 의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의지가 바뀌었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서 후회의 연유인 의지의 차원이 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했다? 생각의 차원이 변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의지는 뭐겠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한 것이랄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그 욕망 자체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 갈망하는 것 자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수단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은 그런 욕망을 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결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잘못 잡아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후회라는 것은 이성의 역할인 거죠. 그죠? 예, 욕구나 의지의 역할이 아닌 거죠. 그것을 눈치채면 우리의 판단은 수정된다. 그리고 후회가 생겨난다. 따라서 이 후회는 우리의 미숙함과 무경험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뭐 연애나 어떤 제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후회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의지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자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막 끌어오르는 의지와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 살아야 한다며 우선 먼저 해야 하는 것부터 하는데 너무 몰두했다. 나중에 와서 경험이 없었거나 주변의 환경이나 영향 탓에 헤맸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듯이 원하다 보다는 알다의 비중을 더 두며 한탄하는 소리나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죠? 뭘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내가 이걸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비중을 둔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도덕적 차원에서도 올 수 있다. 가령 우리의 기질이 이미 지니고 있는 에고이즘을 발휘해서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행동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계략이나 거짓말, 사악함,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농락, 농간, 꼼수 이런 것들을 간과해가지고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 아마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너무 무지막지했거나 너무 말을 심하게 했거나 비열했음을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그런데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 그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내 마음 자체를 후회하는가? 아마 그것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당신이 그런 후회하는 순간에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 즉 뭐라고요? 적대감이나 내가 너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그 마음 자체를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그죠? 이런 종류의 경고를 받을 만한 다른 누군가가 앞에 있었다면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뭐냐? 당신이 후회하고 있는 것의 본질, 그 진짜의 후회 내용은 뭐냐?
바로 당신이 그렇게 비열하고 유치한 모습을 보여준 방식을 후회하는 것이지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마음 그 자체, 원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죠? 다른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었는데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은 당신과 닮지 않았고 당신과도 맞지 않는다. 왜 내가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의지는 그대로인데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본성이나 기질과 맞지 않아가지고 뭔가가 어긋나면 그것을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른바 추상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몇몇 이유들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해가지고 정신적인 자책을 할 수는 있다.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인상이나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열정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성을 차릴 수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당시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지각이다. 그 상황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단을 잘못 골랐다라는 것. 그걸 후회한다라는 거죠. 아마 누군가를 깊이 배려하지 않고 행동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이 상황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빠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얘기하죠. 당신은 아직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뭘 이해 못했냐? 바로 이어서 너무 씁쓸하게 당신이 후회할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나면은 너무 빠르게 후회할 거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당신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면서 말이다. 성찰의 차례가 되면 당신의 원칙을 수정하는 차원의 성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찰이라는 게 내가 내 이성을 통해서 마련한 수단이나 그런 방식의 그런 차원의 성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지 의지 자체를 바꾸는 성찰이 아니라는 거죠. 후회가 거기서 생겨나고 가능한 차원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수리하기만 할 뿐이다. 우리는 이렇듯이 우리의 의지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더 깊은 후회 속으로 몰아넣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가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과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한번 원한 것은 여전히 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같은 의지 그 자체이며 그것은 시간의 변화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보는 또 다른 후회의 형태가 있다. 고백하기는 좀 그렇지만 충분히 이기적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믿었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선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알지 못해가지고 혹은 더는 이제 믿지 못하게 되면서 생겨난 몇 가지 추상적 교리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심을 가혹하게 학대하면서 행동하기도 한다. 그때 바로 가책이 생겨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에고이즘, 이기심,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내적 자극 같은 것들을 가혹하게 질타하고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막 몸서리 치면서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책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후회 역시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결국에는 역시나 우리의 깊은 의지나 기질과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연결되어 있는 후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격대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가책하고 후회하고 이런 어떤 감정에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격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즉 그게 상황에 맞춰서 적합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내 의지가 표출됐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가혹하게 스스로를 올가맨다든지 강박에 시달린다든지 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속 후회가 일어날 것이다. 연속적으로. 더 나아가 쓸데없는 괴로운 자책감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쇼펜하우어가 좋아라는 어떤 이러한 타이틀을 내걸면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쭉 보시면 확실하게 이 의지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맹목적이고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체와 모든 약동하고 자라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모든 유기체 안에서 그 유기체를 이끌어가는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거예요. 그 자체로 거기에 그냥 존재하고 그냥 굶주린 야수처럼 돌진하는 어떤 그런 의지. 근데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거기에 자꾸 입마개를 씌워주려고 하는 거야. 그 의지가 물어뜯지 못하게 만들려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법이라던가 어떤 교육의 산물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틀려먹었다? 그게 아니죠. 그럼 쇼펜하우어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도 결국에는 아무리 이성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개개인의 마찰, 수많은 싸움, 강도, 방화, 강간 이런 것들이 왜 멈추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개인은 개인의 의지 그 자체고 의지의 객관화이며 결국 그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에고이즘에서 어떠한 방식을 써더라도 거기서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무기징역 죄수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 만일 의지가 순수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도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 욕구라든가 충동 욕구 이런 것들 있죠. 충동 욕구라 그러면 안 되지. 파괴 욕구, 소멸 욕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욕구가 순수하게 그냥 표현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처럼. 동물은 순수하게 표현하잖아요. 당신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동물들을. 그 친구들이, 그 동물 친구들은 그냥 그 즉시 그냥 배고프면 다 무조건 먹어 삼켜야 돼,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암컷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박아야 돼. 그죠? 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의지가 인간도 표출된다고 하면 속된 말로 짐승과 다름없다라는 말이 그럴 때 사용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 후회할까? 아니요. 후회 안 할 거예요. 후회라는 것은 왜 후회한다? 교육의 산물, 사회의 산물, 결국 공동체가 서로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자기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마스 홉스식으로 해석한, 그죠? 자기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서 생성된 공동체, 일종의 커먼웰스 같은 그런 체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산물로서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올가맬 뿐이다라는 거겠죠. 칸트가 봤던 양심이랑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칸트는 양심이 우리 내면에 선천적으로, 선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겠죠. 홉스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고요. 그죠? 하지만 지성의 동기들은 이런 순수 표현을 구속하는 듯하다. 가령 너그러워야 한다는 사회적인 어떤 명령들, 이런 것들, 교육받은 내용들, 해야만 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에고이즘이나 깊은 본성을 구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가 말한 내용 그대로 나오죠. 더불어 우리 자신에게 충만할 수 없으니까 자책감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명이 짧아지겠죠. 제명에 못 살겠지, 말 그대로.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왜? 우리 욕구와 우리의 의지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게 그런 식으로 요구되면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스스로한테 납득시키려고 하고 타인한테도 납득시키려고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순수한 본인의 더러움과 욕망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하려고 하잖아.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퍼즐이 어긋난 퍼즐,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회적 인간으로서. 더불어 우리 자신에게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자책감이 당연히 든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 했던 부분이네.
우리의 깊은 의지가 조금도 반짝거리면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지만, 그냥 의지는 그 자체고 맹목적이고 아주 지독하고 잔인하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막 다이아몬드처럼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날 것 그 자체. 날 것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는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러운 동기들을 억지로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상상한다. 그 결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A라는 것인데 A라는 것에 자꾸 짝대기 긋고 어퍼스트로피 S 붙이고 거기에 밑줄 긋고 그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 뭔가 어떤 뭐랄까 이성의 산물들을 갖다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원하던 대문자 A, 그죠? 그것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기들 때문에 우리는 자책이라는 쓰라린 고통에 내던져진다. 즉, 자책이라는 게 왜 발생한다고 지금 쇼펜하우어가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그 자체의 동기라던가 의지를 온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책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누구나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객관화된 의지를 마구 표출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인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사실상. 그죠? 근데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본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의 의지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야 되는 사안에서 우리는 거짓말하고 아첨하는데 그만한 기술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자신을 속여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공동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나올만해서 나온 행동인데 그게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게 의지이자 본능인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서둘러서 핑계를 대고 내가 배고프고 저 새끼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욕을 한 건데 저 자식이 저 상황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누구나 욕했을 거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저 잘못 풀려나가는 스토리 속에서 길을 잃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제력이 없었구나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뭐 한다? 올가맨다. 자, 우리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나 피로 탓으로 내가 온전한 선택,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뭐 한다고요?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일시적 사랑으로 또 너무 술을 마셔가지고 내가 막 저 사람한테 저런 행동을 했다 막 이러면서 후회한다라는 건데 뭐 술 때문에 뭐 때문에 나쁜 사람과 뭐 놀다가 애를 임신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성들이 스스로 이제 자위질하고 싸움하다가도 또 어떤 진실이 말로 튀어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의지의 발현, 에고이즘이 날 것 그대로 수정되지 않은 채, 그죠? 나올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튀어나왔을 때 그게 이제 사회적 관계에 이제 무리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수재민 도우러 이제 국회의원이 갔는데 현황을 파악하려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파견 형식으로 갔는데 어때요? 수재민들한테 이제 날씨 비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사진 한번 찍으면 사진 잘 나오겠네 이랬잖아요. 그죠? 아니, 수재민이 뭐 홍수인지 폭우인지 때문에 집이 이제 물에 잠겼는데 거기서 비 온다고 거기서 사진 잘 나오겠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새끼에게 날 것 그대로 의지는 뭐가 있는 거야? 그냥 나의 에고이즘으로서 나의 욕구로서 그냥 나는 거기서 사진이 잘 나오고 나를 발현시키고 드러내고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이 뭐가 된 거예요? 진실이 말로 말 그대로 여기서처럼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새끼의 의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의지가 다 인간 자체에 들어있다라는 거고 하나도 다를 거 없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야. 근데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영상 진행돼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비, 그죠? 멀시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어떤 뭐랄까 변증법적인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결론으로 도출되는 일종의 씨앗을 뿌리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너와 내가 의지가 비슷하고 의지가 전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새끼하고 여러분이 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무슨 말이냐? 같은 의지야. 같은 에고이즘이고 같은 분노야. 근데 뭐라고요? 표출되는 방식의 차이고 가진 조건, 가진 상황,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의지가 포장되고, 그죠? 거기에 양념이 덧발라지고, 뭐 여러 가지 향신료가 뿌려지면서 그게 상황하고 버무려지면서 나타나는 건데, 즉 그래서 타인을 동정하고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같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 방식의 차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쇼펜하우어의 어떤 구원관, 인간관이 진행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진행되면서 제가 더욱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게 왜 불교 철학하고 맞닿아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어서 이제 좀만 더 하면, 자신의 깊은 의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배고파서 네가 처먹는 것까지 다 처먹고 싶다. 나는 의지가 있다. 맹목적이다. 나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방해하는 놈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이게 나의 깊은 의지다라고 실질적으로 대놓고 고백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죠? 그렇게 내 의지를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더 길을 더욱더 잘못 들어설 수가 있다고. 왜? 현대사회는 야생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타자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들, 사회가 나를 두고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개 병신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라고 하면서 남이 보는 나를 의식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느껴서 왜 그렇게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뭐 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려고 애를 존나게 쓰는 사람일수록 어떻다? 사실상 그가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향한 방대한 기만이자 사기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계속 사기치고 있는 거야. 상대방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말을 내 자신에게 납득시켜 주려고 상대방을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믿게 하려고 상대방이, 결국 내 자신도 내 이야기를 믿게 하려고, 너도 내 이야기를 믿고 마이셀프도 내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는 분명히 당신의 동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의지의 표명의 다름 아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의지가 표현된 것의 다름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왜 그걸 후회하냐 이거예요. 후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으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그런다고? 아니에요. 그와 유사한 상황, 비슷한 버전, 새로 생겨난 버전에 의해서 다시 또 그 상황이 닥치면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의지의 표명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다지 조화롭지가 못하고 뒤범벅이 되어 있는 오만 가지의 수많은 거짓 동기라 함은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시키고 포장해서 표명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동기들 아래에서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의지의 충동을 재발견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정말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정말 내 자신 스스로 그 자체, 그 모습, 원래 내 모습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성, 진보처럼 보이고 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듯 보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정말 또 새롭게 또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 생각해 보실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